강민재는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은 차갑고 그의 심장은 더 차가웠다. 야, 너 진짜 이상하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또 시작이다. 준혁의 비웃음. 그 무심한 눈빛. 6개월 전. 이 낡은 홍대 근처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로 만나면서부터 준혁은 민재를 끊임없이 도발했다. 남자가 뭐 저렇게 섬세해? 나며 툭툭 던지는 말들. 민재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 그 말들은 그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민재는 25세.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걸 세상에 드러내는 건 다른 문제였다. 특히나 준혁 같은 사람 앞에서. 준혁은 27세.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였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 거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이트라는 단어가 그의 정체성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민재는 준혁의 그런 태도가 자신을 더 숨기게 만들었다. 너, 오늘도 밤늦게까지 작업했냐? 준혁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클라이언트가 급해서. 사실은 거짓이었다. 그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민재는 깨이었다. 하지만 준혁 앞에선 그 사실을 절대 드러낼 수 없었다. 준혁의 농담. 그 가벼운 비웃음이 민재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너, 여자친구 없지? 뭐? 그런 스타일이야.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가 운영하는 익명 블로그가 떠 있었다. 밤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의 블로그. 거기엔 민재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감정, 그의 두려움과 꿈. 민재는 그곳에서만큼은 자유로웠다.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썼다. 나는 나를 숨기고 살아.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내 진짜 모습을 볼 거야. 그는 준혁이 잠든 방을 힐끗 보았다. 너라면 날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커피를 내리며 준혁을 기다렸다. 준혁은 늘 아침 7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출근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야, 민재. 너 어제 밤에 못 썼어. 내 노트북 켜져 있더라. 민재의 심장이 멈췄다. 그는 노트북을 끄지 않고 잠들었나? 뭐?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내 글 좀 재밌더라.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준혁이 그의 블로그를 봤을까? 그의 비밀을 알게 된 걸까?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클라이언트였다. 민재 씨. 오늘 밤까지 작업 끝낼 수 있죠? 민재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준혁의 말로 가득했다. 재밌더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준혁은 정말 그의 블로그를 봤을까? 민재는 불안에 떨며 하루를 보냈다. 그는 준혁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그 비웃음이 더 깊어질지 두려웠다. 저녁이 되자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민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얘기? 준혁은 망설이다 말했다. 너 진짜로 숨기는 거 많지? 민재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 나 숨기는 거 많아. 근데 너한테 말할 이유는 없지?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 블로그 봤어. 민재의 세상이 무너졌다. 준혁이 그의 비밀을 알았다. 그의 진짜 정체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비웃으려고. 날 이상하다고 생각해.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미안해. 그 말은 민재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준혁이 미안하다고. 그건 민재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준혁은 말을 이었다. 너 말야. 진짜 용기 있는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아.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준혁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준혁은 자신의 편견을 인정했다. 나 사실 너 같은 사람 이해 못했어. 근데 내 글 읽고 좀 달라졌어. 민재는 눈물을 참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드러낸 대가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재는 아직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았다. 그리고 준혁도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 진짜 용기 있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준혁이 그의 블로그를 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비웃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불안했다. 준혁이 어디까지 이해한 걸까? 그의 진짜 정체를 모두 알았다면? 여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민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작업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또 한 편의 글을 썼다.
누군가 내 비밀을 알았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두려워.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다. 민재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특히 첫사랑이었던 현우를 떠올렸다. 현우는 민재가 20세 때 만난 대학 선배였다. 그와의 짧은 로맨스는 민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줬지만, 동시에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했다. 현우는 결국 가족의 반대로 민재를 떠났다. 그 상처는 아직도 민재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카페에서 나오며 민재는 우연히 준혁과 마주쳤다. 준혁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에 젖어 있었다. 야, 여기서 뭐해? 준혁이 웃으며 물었다. 민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작업 좀 하려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녁 같이 먹을래? 내가 쏜다. 민재는 망설였다. 준혁과 단둘이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다. 그래. 좋아.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동의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혁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부산에서 자란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은 좀 보수적이야. 아버지가 특히. 남자는 일해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항상 그랬지. 민재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그래서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남자는 일해야 한다고. 준혁은 망설였다. 예전엔 그랬지. 근데 요즘은 좀 달라.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준혁은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민재는 용기를 냈다. 준혁아, 너 내 블로그 다 읽었어. 준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읽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얘기 다 봤어.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혁이 현우에 대해 알았다.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그리고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조용히 말했다. 너 진짜 강하다. 나 같으면 그런 상처 안고 못 살아. 그 순간 민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준혁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강하다고. 나 매일 두려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고 할까봐. 준혁은 민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너야.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준혁은 정말로 자신을 이해하는 걸까? 며칠 뒤 민재는 준혁의 행동이 달라진 걸 느꼈다. 준혁은 더 이상 농담으로 민재를 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재의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야, 너 그 디자인 진짜 멋지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준혁의 칭찬은 어색했지만 민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재는 준혁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그는 거칠고 직설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엔 따뜻함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준혁의 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준혁과 또 다른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재는 호기심에 물었다. 이 사람 누구야?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냥 옛날 친구.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직감했다. 준혁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민재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내려놓으며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불안과 망설임이 뒤섞인 표정. 그냥 친구라며. 근데 왜 그렇게 긴장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냥 옛날 얘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재는 놓칠 수 없었다. 준혁이 숨기는 무언가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민재는 준혁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의 거친 말투, 예상치 못한 따뜻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취약함까지.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다. 그는 준혁이 스트레이트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남자와 준혁의 표정은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그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걸까? 민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신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민재와 준혁은 홍대 거리에서 열리는 작은 아트마켓에 함께 갔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포스터를 전시하기 위해 참가했다. 준혁은 심심해서 라며 따라왔다고 했지만 민재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준혁은 민재의 작업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질문했다. 이 색감은 어떻게 고른 거야? 뭔가 감정이 느껴지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 마음을 담은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아트마켓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민재는 술기운을 빌려 용기를 냈다. 준혁아, 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준혁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너, 진짜야. 가짜 없는 사람.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칭찬이야. 뭐야? 준혁도 웃으며 말했다. 칭찬이지.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아. 그 순간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준혁은 스트레이트다. 민재는 자신을 다잡으며 말했다. 너도 진짜야. 준혁아. 근데
너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며 말했다. 모두가 숨기는 거 있지. 너도. 나도. 민재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준혁에게로 기울고 있었다. 다음 날, 민재는 자신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준혁의 사진 속 남자를 떠올렸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준혁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민재는 답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진실이 그들의 관계를 망칠까봐. 며칠 뒤, 민재는 준혁의 방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낡은 편지였다. 봉투에는 태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망설였다. 이걸 읽는 건 옳지 않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는 편지를 열었다. 준혁아. 미안해. 내가 너를 떠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우린 함께일 수 없어.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태민은 준혁의 연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였다. 민재는 충격에 빠졌다. 준혁이 스트레이트가 아니었다. 그는 민재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왜 숨겼을까? 민재는 준혁을 찾아갔다. 이거 뭐야? 그는 편지를 내밀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이거 어디서?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너도 나와 같잖아.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미안해. 나 겁났어. 준혁의 고백은 민재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준혁이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준혁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 그는 민재를 비웃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던 거였다. 민재는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할 수 있었잖아.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너한테 말하면 내가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태민은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둘은 10대 시절 서로에게 끌렸고 비밀리에 만났다. 하지만 태민의 가족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태민은 결국 준혁을 떠났고 준혁은 그 상처를 안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 뒤로 난 절대 다시 사랑 안 하겠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차갑게 굴었어.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너 나를 비웃은 거 아니었구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민재야. 난 그냥 너가 너무 빛나 보여서 부러웠어. 민재는 눈물을 참았다.
그는 준혁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준혁아, 나 너 좋아해. 그 말은 민재의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준혁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뭐?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너 좋아한다고. 그래서 네가 날 비웃을까봐 무서웠어. 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민재는 그 말을 예상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재는 준혁에게 거리를 두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민재의 작업을 도우며 점점 더 가까워지려 했다. 하지만 태민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민재는 준혁이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며칠 뒤 민재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과거에 묶여 있다. 언젠가 그가 나를 볼 날이 올까? 그는 글을 올리며 준혁이 다시 읽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혁이 민재를 찾아왔다. 너 블로그 또 썼더라. 민재는 당황하며 물었다. 읽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나 생각 좀 해봤어.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나 아직 무서워. 근데 너 보면 용기가 생겨.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준혁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럼 같이 두려워하자. 우리 둘 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그들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 서로를 연결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준혁의 전화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태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준혁아, 나 서울 왔어. 만날 수 있을까? 민재의 가슴이 무너졌다. 태민이 돌아왔다. 준혁의 첫사랑이. 그의 과거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민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태민의 메시지는 그의 머릿속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준혁이 태민을 다시 만난다면? 그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준혁에게 물었다. 준혁아, 태민이 연락했더라.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전화기를 확인했다. 너 이거 봤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한테 말 안 했지?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나도 몰랐어.
갑자기 연락 온 거야. 민재는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 태민 만날 거야. 준혁은 망설였다. 모르겠어. 그냥 얘기나 해보려고. 민재는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는 준혁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준혁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너 선택이야. 하지만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의 과거가 돌아왔다. 나는 그를 붙잡고 싶지만 그건 내 자리가 아니야. 그는 글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준혁을 사랑했지만 그의 행복을 바랐다. 만약 태민이 준혁의 행복이라면 민재는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준혁은 태민과 만나러 나갔다. 민재는 집에 혼자 남아 작업에 몰두하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준혁이 태민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작할지 상상하며 괴로워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현우였다. 민재의 첫사랑. 민재야. 잘 지내.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민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다. 현우는 웃으며 말했다. 서울 왔어. 커피나 한잔 할까? 민재는 망설였다. 현우와의 추억은 아팠지만 동시에 달콤했다. 그는 준혁이 태민을 만나는 동안 자신도 과거를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 좋아. 민재는 현우와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현우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그는 민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여전히 멋지네. 민재는 웃었지만 그의 마음은 준혁에게 있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가족 때문에 너 떠났던 거 아직도 미안해. 근데 나 이제 자유로워. 민재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현우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걸까? 하지만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야. 나 지금 누굴 좋아해?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 민재는 준혁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그날 밤 준혁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민이랑 잘 보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옛날 얘기 좀 했어.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재야. 나 태민이랑 끝났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린 안 맞아.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준혁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너 지금은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준혁의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는 준혁을 바라보며 물었다. 진심이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너 때문에 많이 변했어.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너 때문에 변했어. 준혁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불안했다. 준혁이 태민과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준혁에게 물었다. 태민이랑 정말 끝난 거 맞아? 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응. 태민은 그냥 과거일 뿐이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너야.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민재는 준혁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의 따뜻함을 느꼈다. 준혁은 민재의 작업을 도우며 그의 창의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재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준혁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현우와의 사랑,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 준혁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너 진짜 강하다. 나 같으면 그런 아픔 못 이겼을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너도 강해. 준혁아. 우리 둘 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하지만 행복은 또 한 번 시련을 맞았다. 준혁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해 말했다. 아들, 집에 좀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재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나 좀 보자고 하셔. 민재는 불안했다. 준혁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만약 그가 준혁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준혁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민재는 집에서 그의 소식을 기다렸다. 그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그의 가족이 우리를 갈라놓을까? 나는 글을 읽고 싶지 않아.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몇 시간 뒤 준혁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아버지가 나 결혼하라고 하셨어. 민재의 심장이 멈췄다. 뭐?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소개팅 자리를 마련했대. 나 어쩌지? 민재는 준혁을 끌어안았다. 너 원하는 대로 해. 근데 나 잊지 마. 준혁은 민재를 마주 안으며 말했다.
절대 너 안 잊어.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준혁의 가족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준혁의 아버지와의 만남은 민재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준혁이 가족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재는 자신의 블로그에 썼다. 사랑은 자유롭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준혁과의 미래를 상상하며 동시에 두려움에 떨었다. 며칠 뒤 준혁은 민재에게 말했다. 나 아버지한테 말했어. 민재는 놀라 물었다. 뭐라고?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에 대해, 우리에 대해.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그래서 뭐래? 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화내셨어.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던데.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너 괜찮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나 너 잃고 싶지 않아. 민재는 준혁을 끌어안았다. 나도 너 잃고 싶지 않아. 그들은 서로를 꼭 안으며 다가올 시련을 준비했다. 준혁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너 정신 차려. 그런 삶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흔들렸지만 민재를 바라보며 힘을 냈다. 아버지, 저 행복해요. 그거면 안 되나요? 민재는 준혁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준혁에게 말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바꿨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울 준비를 했다. 민재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다. 우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재는 준혁에게 자신의 디자인 작업을 보여주며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준혁은 건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민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민재는 준혁에게 말했다. 언젠가 우리 같이 전시회 열자. 네가 만든 건물, 내가 만든 디자인으로.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우리 집도 같이 짓자.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준혁의 아버지는 민재를 찾아왔다. 그는 민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망가졌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 준혁이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을 찾은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저도 준혁이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인가요? 준혁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무너졌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해 말했다. 너 아버지 만났어. 나 미안해. 준혁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잘못 아냐. 나 때문에 힘들었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썼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한다. 그게 우리를 지탱한다. 그는 글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이 블로그는 더 이상 그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드러냈고, 준혁은 그를 받아들였다. 며칠 뒤, 준혁은 아버지와 다시 만났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 민재랑 같이 살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너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은 완전한 축복은 아니었지만 준혁에게는 큰 위로였다. 그는 민재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가 우리 인정하셨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준혁을 끌어안았다. 정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홍대의 불빛 아래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민재는 준혁에게 말했다. 너, 내 진짜 정체 알았을 때 무릎 꿇었지.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너 진짜 대단하니까. 민재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 같이 대단해지자.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 민재의 디자인과 준혁의 건축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전시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꿈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민재는 블로그를 닫으며 마지막으로 썼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내 곁에 그가 있다. 준혁은 그 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 진짜 멋져. 민재와 준혁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미래를 그렸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차가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나아갔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끝까지 함께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사랑하고,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충분했다. 민재는 준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됐어. 준혁은 민재의 미소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랑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서로에게로 이어졌다.